우리가 귀한 시간을 내어 테니스, 배드민턴 등 취미 활동을 하는 주된 목적은 필링업과 건강관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취미 활동은 같은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동호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동호회의 구성원인 회원들 간에 공을 다루는 능력뿐만 아니라 성격, 인격적인 성숙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종종 여러 문제와 다툼이 발생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와 다툼을 방지하고 다 함께 필링업과 건강관리라고 하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 알 수 없는 수많은 룰과 에티켓이 만들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테니스뿐만 아니라 배드민턴, 탁구 등 거의 모든 취미 동호회에 거의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20년 이상 동호회 활동을 해오면서 수많은 에티켓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0가지 에티켓과 에티켓 범주에 넣어 거론할 수는 없지만 특히 초보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트러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룰과 에티켓을 잘 지킨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와 분쟁이 계속 발생합니다. 어떤 때는 상황론이나 관행을 무시한 채 경직되게 룰과 에티켓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상대의 기분을 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상대방의 비매너가 아닌 너무 수준 낮은 플레이로 기분을 저하시키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에티켓이나 룰과 상관없이 코트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하지만 터놓고 지적하거나 서로 말하기 꺼려하는 문제, 이걸 통틀어 트러블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그럼 모든 동호회에서 주로 많이 거론되는 중요한 에티켓 10가지를 우선 알아보고 매우 중요한, 그러나 말하기 꺼려하는 트러블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코트에 들어서면 나이 선후배 상관없이 먼저 인사한다. 2. 공을 줄 때는 굴리지 말고 원바운드로 상대가 잡기 좋게 던져준다. 3. 인아웃은 공이 떨어진 쪽 판정을 인정한다. 4. 서비스 때 풋볼트를 하지 않는다. 5. 이동 시 다른 코트에 방해되지 않도록 이동한다. 특히 코트를 가로질러 가지 않는다. 6. 기다리는 회원이 있으면 우선 칠 수 있도록 배려한다. 7. 게임 중에 파트너에게 잔소리하지 않는다. 8. 즐거운 마음으로 게임에 임하고 졌다고 인상 쓰지 않는다. 9. 게임 패배에 대한 원인을 파트너에게 돌리지 않는다. 10. 하급 회원을 배려하고 즐겁게 공을 쳐준다. 아마 인간이 완벽한 인격체라면 이런 에티켓이나 룰이 필요 없겠죠? 하지만 인간은 불완전하고 서로 수준이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에티켓을 보는 시각과 해석도 각각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즐거운 게임이 되기 위해서는 룰과 에티켓을 너무 경직되게 적용하는 것보다는 서로 기본 에티켓을 인지하고 지키되 이를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관대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로 지적하거나 말하기 꺼려하는, 하지만 초보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꼭 알아야 되는 트러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 테니스 초보 시절을 간략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30대 후반 아파트 단지 내 테니스 동호회에 처음 등록을 하고 테니스가 재미있어 열심히 나갔습니다. 항상 제일 일찍 나가 라인도 그어놓고 라카룸 청소도 해놓고 커피물도 준비해놓고 초보자니까 잘 봐달라고 가끔 맥주도 사들고 하곤 했습니다. 오는 순서대로 4명이 되면 첫 게임 치고 들어와서는 또 내 차례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내 차례만 오면 고수 회원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다음번에 치겠다고 서로 양보를 합니다. 말이 양보지 저와 함께 안 치겠다는 이야기죠. 말은 못하고 속으로 X시끼 지가 치면 얼마나 잘 친다고 무시하고 있어? 세월이 흘러 50대 나이가 되었고 열심히 하다 보니 테니스 잘 친다는 소리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일 못 치는 초보는 저에게 파트너를 붙여줍니다. 게임이 너무 재미없습니다. 하지만 나도 올챙이적 시절이 있었지. 저 친구 마음 상하지 않게 잘 해줘야지. 재미는 없었지만 재미있는 척 파이팅합니다. 이 초보 친구 이제 다른 사람과는 파트너 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저와 파트너 하려고 의도적으로 순서를 바꿉니다. 맙소사, 나도 오늘 재미있게 필링업 하려고 나왔는데 나는 어찌하라고.
이런 말 못하는 유사한 트러블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말로는 그런 경우가 어딨냐, 나는 초보들과도 가리지 않고 즐겁게 잘 쳐준다라고 말하는 고수분들도 많겠지만, 어쨌든 하수들 입장에서 보면 고수에 대한 섭섭함 종종 있을 것이고, 파트너 정할 때에 의외의 신경전이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자주 느낄 것입니다. 심한 경우 잘 치는 사람끼리 새로운 동호회를 만들어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이런 트러블이 발생하는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 초보 시절 저희 문제점을 짚어보면, 제가 초보 시절엔 누구와 쳐도 재밌었기 때문에 모두 다 재미있는 줄 알고 내 수준을 돌아보지 않고 내 차례만 오면 들어가 치료했습니다. 이건 내가 재미있다고 모두 재밌을 거라 생각한 그 당시 저희 무지와 재미없어 저와 안 치려고 하는 고수의 행동을 저에 대한 무시행위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제가 끼어들면 고수들이 재미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고수들을 비난하지 않고 적당히 양보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고수들은 다음 적당한 기회에 한 게임이라도 더 쳐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제 고수 시절 문제점을 짚어보죠. 스스로 고수, 좀 쑥스럽긴 한데 이해를 돕기 위해 고수라 칭하겠습니다. 50대 고수 반열에 올라섰을 때는 승부근성도 좀 생기고 잘 치는 사람들끼리 재미있게 치고 싶은데 못 치는 초보 한 명이 자기 칠 차례라고 끼어들면 말은 안 해도 기분 다운되고 긴장감이 풀어지니 게임도 재미없게 됩니다. 물론 표시 안 내고 오늘은 봉사활동 하자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쳐주긴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눈치도 저리 없나, 알아서 좀 빠져주지. 이때의 저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문제점을 아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저는 60이 되기까지 저에게는 문제였고 이런 트러블은 모두 초보의 무지 또는 눈치 없음 때문이라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일부 초보의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만 더 큰 책임은 고수의 인격 수양 부족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지금도 50대와 마찬가지로 초보와 게임하는 상황이 되면 오늘은 봉사하자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봉사라는 의미에 50대 때와는 180도 다른 큰 차이가 있습니다. 50대 때의 봉사의 의미는 노력하고 수고해주자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저 재미없는 수고였다면 60이 지난 지금 봉사의 의미는 함께 기쁨을 얻자입니다. 제가 초보 시절 고수들과 칠 때 즐거웠듯이 지금은 초보들과 게임할 때 초보들이 얼굴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나의 작은 배려로 상대가 기뻐하고 그 기쁨 속에서 나의 기쁨을 찾는 것, 즉 함께 기쁨을 얻는 것, 이것이 진정한 봉사의 의미라는 점입니다. 룰과 에티켓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양보와 배려 그리고 봉사하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간략히 결론을 짓겠습니다. 테니스 트러블을 방지하고 모두가 필링업과 건강이라는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분들의 경우는 좀 수준이 떨어져도 남녀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 함께 재미있게 즐길 수 있으니 별개로 하더라도 초보 남성분들은 게임 인원이 모자라서 꼭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면 상관없겠지만 가능한 2단계 이상 상위 그룹 멤버들과 칠 때는 여러가지 상황을 미리 살펴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수들을 위해 양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3명은 고수인데 나 혼자만 하수여서 게임 밸런스가 맞지 않을 때는 3명 모두에게 누가 될 수 있으니 하수가 차례를 양보하는 게 좋고, 반대로 고수들은 하수들에게 수고스러운 봉사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수고로 하수를 기쁘게 해주고 그 하수의 기쁨 속에서 나의 기쁨을 찾음으로써 함께 기쁨을 얻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봉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이 60, 이순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